여러분, 머리카락. 이게 누군가에겐 자신감의 원천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정말 생존을 건 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어떻게 이 머리카락이 현대 사회에서 권력과 생존을 가르는 계급장이 되었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능과 풍성한 머릿숱, 이 둘 중에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좀 극단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날 탈모를 둘러싼 그 절박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남자친구가 머리카락을 지키려고 탈모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본인의 남성을 버린 거잖아, 이걸 지키려고. 이 한 문장. 와, 머리카락을 지키는 게 얼마나 절박한 선택일 수 있는지 정말 강렬하게 와닿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생존에 문제가 된 머리카락.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왜 우리는 머리카락을 잃는 걸 그냥 미용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생존의 위협으로까지 느끼게 된 걸까요? 탈모에 대한 인식이 그야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유전적인 거, 자연스러운 현상,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와, 이건 완전 다른 얘기가 됐어요. 자신감, 매력, 심지어 사회적인 지위랑 딱 연결되는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이 숫자가 바로 그 현실을 말해줍니다. 24만 명.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공식적으로 탈모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는 환자 수예요. 이제 더 이상 몇몇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두 번째 이야기,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의 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형 탈모는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딱 4단계의 화학 반응이에요. 여기 보시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있잖아요. 이게 5알파 환원 요소라는 녀석이랑 딱 만나면 DHT라는 물질로 변신을 해요. 바로 이 DHT가 모낭을 공격해서 머리카락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돼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DHT. 얘가 바로 탈모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머리가 빠진다? 이거 아닙니다. 핵심은 호르몬의 양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내 모낭이 그 DHT라는 놈한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바로 이 민감도의 문제라는 거죠. 자, 과학적인 원인은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역사 속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사실 머리카락은 늘 권력의 상징이었거든요. 미셸 푸코라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진짜 재밌어져요. 푸코의 방식대로 머리카락의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 머리카락은 단 한 번도 그냥 자연현상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죠. 역사를 한번 보세요. 신의 권위를 상징했던 이집트 파라오의 화려한 가발, 또 17세기 유럽 루이 14세의 그 어마어마한 가발, 내 돈과 권력이 이 정도다, 이걸 과시하는 거였죠. 심지어 조선시대 여성들의 가채까지 머리 모양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이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스타일들이 그냥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규정하는 아주 엄격한 코드,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길고 긴 권력의 역사가 어떻게 오늘날 남성들한테는 하나의 위기가 됐을까요?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남성에게 남은 마지막 장식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남성들은 한때 자신들의 지위를 나타냈던 거의 모든 장식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화려한 옷, 장식적인 가발, 온갖 상징들, 이런 걸 다 포기해버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남은 건 아주 단순한 정장과 짧은 머리, 거의 이게 다예요. 다시 말해 머리카락이 현대 남성에게 허락된 거의 유일한 장식이자 자기 표현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걸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상실감으로 다가오겠어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좀
잔인한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탈모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능력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 탈모가 개인의 실패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자기관리 실패라는 무서운 낙인으로 말이죠. 이 그림이 그 불평등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죠.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 장군처럼 계급장이 떡하니 있는 사람한테 머리숱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지만 권력이 없는 보통 사람에게는 머리카락이 곧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잣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깊은 사회적 압박 때문에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논의가 그냥 포퓰리즘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이 사회의 심각한 위기를 반영하는 절박한 목소리인 거죠. 결국 머리카락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계급장이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만드는 그런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마저 생존과 존엄을 위한 싸움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사회의 가치관.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